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영화쌤입니다. 오늘 토요 영화 주제는 그동안 다루었던 Part 3와 4 고득점 달성 전략 시리즈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paraphrasing입니다. 토린이 여러분부터 고득점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까지 저의 토요 영화 시리즈를 정주행해 오셨다면 토익에서 등장하는 파트별 문제 유형들과 접근법, 전략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셨을 텐데요. 토요 영화가 처음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정주행 고고! 정말 알찬 토익 고득점 깨알 팁들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은 Part 3와 Part 4 만점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내보도록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Part 3와 4의 난이도 총평시에 염두에 두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paraphrasing의 정도인데요. paraphrasing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사 paraphrase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닝과 리딩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토익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paraphrase를 해야 하지는 않지만 엘스의 Part 3 그리고 4에서 우리가 귀로 들은 표현이 눈으로는 다른 말로 바뀌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araphrasing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특히 Part 3와 4의 난이도가 높은 달의 경우 paraphrasing의 정도가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들은 표현이 보기에서 언제나 항상 paraphrasing이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문에서 들린 표현이 보기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타이밍만 잘 맞춰서 들을 수만 있다면 들리는 대로 딱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죠. 물론 이 역시 청취력을 요구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제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만약 제가 출제를 하는 입장이라면 말이죠. 속사포 랩을 하는 성우를 심어 놓을 거예요. 말 진짜 빨리 하는 성우 있죠. 아무리 쉽고 간결한 문장이더라도 말이 빠르거나 억양이 생소하면 안 들려요 할 수 있으니까요. 또는 Part 3와 4 문제지를 딱 펼쳤는데 와 완전 보기가 새까맣네 이런 경우 있죠. 장문형 보기를 잔뜩 제시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난이도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정답 보기를 paraphrase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해 두면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한 사람만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토익 LC Part 3와 4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paraphrasing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절대로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paraphrasing의 5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첫 번째, 동의어를 사용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죠. 뜻이 같은 말, 즉 동의어를 사용해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해커스 이론서와 실전서로 학습을 하면 파트 3와 4에 자주 등장하는 빈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실 거예요. 보통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파트 3와 4가 취약하다면 빈출 표현들을 동의어 최소 2개까지 함께 정리해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토익 세상의 비밀을 참고하셔도 좋아요. 위에 링크 보이시죠? 이 영상 아직 못 보셨다고요? 그럼 빨리 클릭하셔서 제가 알려드린 토익 세상의 비밀,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Part 3와 4에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들을 얼만큼 숙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매칭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라운드 1 갑니다. 자, 왼쪽에 적혀 있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단어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install이라는 동사의 동의어를 찾아라. 자, 우측에 있는 단어를 쭉 살펴보시면서 연결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set up. 잘하셨습니다. 설치하다의 흔한 동의어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examine이라는 동사. 보통 검토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동의어를 찾아볼까요? 자, 시간 3초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go over가 되겠죠, 여러분. 뭐 이 외에도요,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examine, 검토하다 라는 동사의 동의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read라든지 review와 같은 표현들 모두 다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요, restaurant, 네, 식당의 동의어를 한번 찾아가 보죠. 3초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정답은 bistro. 네, 우리 식당을 일컫는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죠. 바로 bistr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뭐 이 외에도요, 우리가 식당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때 dining establishment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postpone 뜻은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정답은 맞아요. 바로 put off.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연기하다. 토익에서는 뭔가 일을 미루거나 연기하는 상황들이 빈번히 등장한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prepare 이란 동사의 동의어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선택지가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 네, 정답은 뭐가 될까요? 바로 put together가 되겠습니다. 동사 put together는요, 무엇을 만들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마지막 meet의 동의어는 네, 바로 get together로 연결이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라운드 2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파트 3와 4의 빈출 표현. 자, 다시 한번 매칭 게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fix, 수리하다. 어렵지 않네요. 자, 괜찮죠? 정답은 repair.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participate,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동의어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은 take part. 잘하셨어요. 자, 이 표현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토익에서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요, contact. 우리 연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contact 동의어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네, 바로 get in touch가 되겠습니다. 연락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고요. 자, 이어서 그 아래에 manual이라는 표현은요, 설명서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자, 설명서의 동의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가 보세요. 그렇죠, 바로 handbook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emonstrate. 시연하다, 시범을 보이다 라는 의미의 이 동사, 어떤 동의어가 있을까요? 제시된 단어 가운데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explain, 설명하다 라는 의미의 explain이 demonstrate의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launch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출시하다 혹은 시작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의어를 찾아가 보면 남아있는 하나 바로 begin이 되겠네요. 이때 launch는 시작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모두 맞히셨나요, 여러분? 좋아요. 그럼 지문을 들으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시된 스크립트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 빈칸의 내용이요, oversaw projects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라는 건데요. 어떤 표현으로 이 oversaw projects가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자, 빈칸에 들어가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생각하셨나요? oversaw, 네, 감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동의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화자는 어떤 표현으로 언급했는지 지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introduce Kyle Grant, our guest speaker for this special public seminar. Kyle managed many environmental projects here in our town of Chesterville. Kyle managed many environmental projects. 네, 여러분, Kyle 뒤에 동사로 oversaw라는 동사의 동의어가 등장합니다. 잘 들렸나요?
Kyle managed many environmental projects. 바로 managed 였어요. 자, 과거 시제다 보니까 managed. 다소 발음이 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네요. 다시 한번. Kyle managed many environmental projects. 네, 그럼 카일은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managed, 관리했다, 감독했다 라는 동사 oversee의 동의어 manage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동의어를 사용해서 managed라는 표현 대신에 oversaw라는 동사로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brainstorm some ideas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네요. 여러분, brainstorm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디어, 의견들을 생각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화자는 지문에서 어떤 표현을 언급했을까요? 자, 어떤 표현이 brainstorm some ideas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I'd like you all to think of ideas and share what you've come up with at the end of this week. I'd like you all to think of ideas and share what you've come up with at the end of this week.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무엇이었죠? I'd like you all to 첫 번째 think of ideas 였네요. 자, think of 하면 무엇을 생각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and share what you've come up with 빈칸에 들어갈 표현 바로 come up with 였습니다. 여러분 come up with something 하면 무엇을 생각해내다 특히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think of, come up with 이런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바로 brainstorm 이란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었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사전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방법. paraphrasing의 두 번째 방법은 사전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현장 강의에서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늘 권장하는 학습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영사전으로 하루 최소 2단어 정도 찾아보기인데요. 영영사전을 검색해보면 한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바로 이게 paraphrasing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학습 방법은 어휘력을 넓히고 paraphrasing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와 용법,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접하다 보면 영단어의 우리말 의미를 더 확장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토익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banquet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말 사전에는 연회, 만찬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banquet이라는 단어의 영영사전 정의를 알아볼까요? 영영사전마다 각기 다른 표현으로 단어를 정의하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paraphrasing 훈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영영사전의 정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3가지 영영사전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A formal dinner for many people. 공식적인 저녁 식사, 많은 사람들을 위한 usually with toasts and speeches. 건배! 그리고 연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 두 번째 정의를 또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an elaborate and formal meal. 아주 정교하고 공식적인 식사 for many people. 공통점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a large formal meal. 아주 성대한가 봐요. 커다란 큰 행사인가 보죠. 공식적인 식사 for many people often followed by speeches. 연설이 뒤따르는 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자, 어때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formal dinner, formal meal, 우리말로 연회라고 정의하는 이 banquet이라는 표현은요, 공식적인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주로 연설이 동반되는 저녁 식사를 하는 행사라는 것이죠. 이를 paraphrasing에 적용해보면 지문에서 언급된 banquet을 보기에서는 a formal dinner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용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어떤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니 summarize some data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네요. 자, 빈칸에 제시된 표현이 summarize, 요약하다. 자, 이때 data라는 것은 정보를 뜻하니까 정보를 요약하다라는 표현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Can you give m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Can you give m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러분? Can you give me? 자, 남자가 요청하기를 저에게 자, give me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Can you give me a quick overview of 네, 바로 a quick overview라고 했습니다. 자, 빠른 개요, 전체적인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개요라고 하잖아요. 그 overview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즉,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Can you give m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Can you give m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 바로 give m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보에 대한 quick overview라는 것은 개요를 의미하겠죠. 전체적인 내용, 요점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개요를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보의 개요를 설명한다라는 것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요약하다라는 동사 summarize가 되는 거겠죠. 바로 이 summarize의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summarize는 뭐 하는 거다? 바로 give someon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of some information 이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또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시된 문장을 확인해 보니 The printer paper has run ou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프린터 용지가 run out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다 써버리다, 바닥이 나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럼 프린터 용지가 바닥이 났다 라는 이 표현을 지문에서는 어떻게 언급할지 한번 귀를 기울이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ny handouts you need me to print in advance? Yes, but we don't have any more printer paper left. Yes, but we don't have any more printer paper left.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요. But we don't have any more printer paper left. 네, but we don't have any printer paper left 라고 이야기했네요. 해석해 본다면 더 이상 남아있는 paper, 용지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페인터 용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 run out, 용지가 바닥이 났다, 용지를 다 써버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아하, 이렇게 run out이라는 동사를 지문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남아있는 용지가 없어요 라는 식으로 풀어서 사전적인 정의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문장 구조를 바꾸는 방법. 자, 다음 방법으로 문장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다거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키워드가 제시되는 키워드 SQ 문제 유형에서 이와 같은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시된 문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partments will be shown to clients. 아파트가 고객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자, 태를 확인해 보시면 수동태입니다. 주어가 아파트가 되고 보여지게 될 거다. 이렇게 수동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문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서 언급이 될지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 The delay shouldn't be a problem as long as everything is ready by Friday. That is when I need to begin showing the apartments to possible tenants. That is when I need to begin showing the apartments to possible tenants. 네, 앞서서 the delay, 지연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금요일까지 준비가 되는 한 문제될 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바로 그 금요일에 화자가 무엇을 한다고 했죠? That is when I need to begin showing the apartments to possible tenants. 네, 자, 지금 지문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표현 능동태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I need to begin, 무엇을 시작해야만 하는 날이다 라고 했죠? Showing the apartments, 즉 화자가 아파트를
보여주는 것을 시작하는 날이다. 누구에게요? 가능한 tenant, 잠재적인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자신이 보여주는 것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에서는 능동태로 화자가 제가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걸 시작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한 이 부분이 보기에서는 apartments will be shown to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빈칸 속 표현이 이렇게 바뀌네요. Mr. Kaplan will tour the facilities. 자, Kaplan 씨가 tour, 견학을 할 거다, 시설을 견학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견학을 하게 되는 주체가 Kaplan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지문에서는 빈칸 속 표현 한번 어떻게 언급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가볼까요? On Monday, Mr. Kaplan will be shown around our campus. Mr. Kaplan will be shown around our campus. 네, 자, Kaplan 이하에 will 하고 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Mr. Kaplan will be shown around our campus. Kaplan 씨가 자, will be shown around 이렇게 수동태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우리 show someone around라고 하면 누구에게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Kaplan 씨에게 be shown around 이렇게 수동태를 사용하게 된다면 캠퍼스 투어 안내를 받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Kaplan 씨가 시설을 투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지문에서 will be shown around our campus 이렇게 수동태로 언급한 내용이 보기에서는 태가 전환이 되어서 능동태로 바뀌어서 will tour the facilities 이와 같이 바뀌어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개괄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 이번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토익 LC paraphrasing 정복을 위한 네 번째 방법. 바로 개괄적인 표현, 의미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copier, laptop, computer, projector. 자, 이런 표현들은 다소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인 사물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이를 좀 더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어 볼까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바로 equipment, machine, machinery, device. 장비, 기계, 기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개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바뀌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는요. 자, report, proposal, application, 기타 등등. 자, 이렇게 다양한 문서의 명칭들을 토익에서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서의 명칭은 좀 더 개괄적인 표현으로 document, documentation, form. 이렇게 문서,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us, subway. 어때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을 대신 부를 때 우리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중교통이잖아요. public transportation.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마지막, phone number, email address.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그렇죠.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이 되므로 contact information 혹은 contact detail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토익에서는 개괄적인 표현을 좋아합니다.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단서를 언급하고 보기에서는 이를 좀 더 개괄적이고 모호하게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스키밍 시에는 이러한 개괄적인 표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some eyewear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some eyewear에서 이 eyewear이라는 것은 안경류를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눈에 착용하는 것들
것들 가운데 sunglasses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냥 glasses도 있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지문에서 이 eyewear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 모호한 표현이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등장할지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할까요? Pardon me. I discovered this pair of glasses underneath the table you were just sitting at inside the restaurant. Pardon me. I discovered this pair of glasses underneath the table you were just sitting at inside the restaurant. 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요. 바로 this pair of glasses 였습니다. 안경이 등장했죠. 여러분, glasses, 안경이라는 것은 eyewear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서를 말하고 보기에서는 이를 좀 더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말을 바꾸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a device will be set up 이란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device라는 표현은 기기, 장비라는 의미로 다소 의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자, 지문에서는 이 기기가 설치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언급이 될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Hello, Mr. Abdul. This is Janice Manning from Bold Internet Services. I'm calling to remind you that one of our employees is going to stop by your house at 4:30 p.m. on May 12th to install a wireless router. To install a wireless router. To install a wireless router.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install a wireless router였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지금 전화를 한 상황인데 직원 중 한 명이 이제 집에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어지고 있었죠. 근데 방문의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빈칸에 들어가고 있던 표현 설치를 하기 위해서요. wireless router, 무선 공유기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 공유기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서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래요. 바로 a device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지금 바뀌어서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install, 설치하다라는 표현 역시 또 바뀌었네요. 이번엔 동의어를 사용했어요. will be set up 이렇게요. 또 태도 바뀌었네요. 괜찮아요? 네, 수동태로 말을 바꾸고 또 동의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좀 더 모호한 개괄적인 표현인 device를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시간, 기간 표현을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시간과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뀌어 표현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대표적인 빈출 표현을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a decade. 10년 단위를 decade라고 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토익에서는 이직률이 높지 않아요. 한 직장에 기본 10년은 일을 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이 10년 단위를 뜻하는 decade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쉽게 말해 10년 단위니까 10년, 10 years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weekdays, 우리가 주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weekdays는 Monday through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또 weekend, 주말 같은 경우는 Saturday and Sunday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annual 이라는 표현, 네, 빈도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죠. 바로 annual, 연례의, 연간의, 1년에 한 번의 라는 의미를 가진 이 표현 역시 다른 말로 바뀔 경우에 every year 또는 once a year, yearly 와 같은 표현들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 보니까요. 제시된 문장 볼게요. It took him half a year to finish. 여러분 여기서 half a year 이라는 표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 half a year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1년의 반이니까요. 바로 반년. 6개월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6 months. 이렇게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지문에서는 단서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 beautiful piece of furniture, Albert. Where did you buy it? That cabinet? Actually, I made it. It took me 6 months to complete. It took me 6 months to complete. 네, 우리 예상했듯이 바로 half a year 이란 표현이 바뀌었어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6 months.
였죠. 자, 남자가 캐비닛을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간 표현은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가 흔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예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It will last a month in total. total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총 한 달이 걸린다 라는 말로 지금 바뀌어 있네요. 자, 무엇이 한 달이 걸리는지 한번 지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 여기서 last a month, 한 달이라는 이 기간 표현은 지문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등장할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Here at Strickland Furniture, we offer an incredible selection of home furniture. And right now we're having our annual month-long clearance sale. And right now we're having our annual month-long clearance sale. 들으셨어요, 여러분? 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annual, month long 이었습니다. 자, 재고 정리 할인 행사 앞에 수식어로 annual, 연례, month long, 기간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빈도와 기간 표현이 붙어 있는데요. 자, month long이라는 것은 한 달간의, 한 달이라는 이 기간에 걸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It will last a month in total. 네, 총 한 달이 걸릴 거다. 한 달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이 된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오늘은 Part 3와 Part 4, 고득점 달성에 꼭 필요한 paraphrasing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paraphrasing 방법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araphrasing 방법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것을 역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여러분의 스키밍 실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토익 RC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RC의 대명사 주대명쌤의 유튜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RC 점수 고공행진을 만들어주신대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토요 영화, 영화쌤이었습니다. 바이!